여기 시계가 돌고 있네요. 곤란.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청주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김학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아름다운 사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원로 교수의 딱딱한 강의처럼 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제 주제는 한국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학이라는 게 올해 이게 출범을 했는데, 그 다른 우리 한국의 다른 지역학 연구하고 비교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예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말 딱딱하게 시작하네요. 지역학의 기원적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원적으로는 저 지역지리학이라는 거하고 지역과학에서 이러한 지역학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리학은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그 계통지리학은 이제 체계적인 학문으로 19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고, 지역지리학은 이제 많은 사람이 지리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오래부터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했던 전통적인 지리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히고 그걸 기술을 하고 하는 것이 지역지리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학문적으로 성립한 사람은 또 하슨이라는 미국의 지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그 네이처 오브 지오그래피라는 책이 1939년 나왔는데, 그래서 이 지역지리학도 아주 중요한 학문으로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점은 지리학은 지역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지리학이다. 그러니까 지역지리학뿐 아니라 지리학도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후세에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건 지역지리학에 한정된 개념이라고 그렇게 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지리학 개념이 이제 꼭 지역학으로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과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950년대에 나온 학문으로서 그 지역이나 공간에 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량 분석을 하는 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학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창시자는 아이자드라는 미국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에서도 1983년에 한국지역학회라고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지역학이라는 용어를 아무데도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원래 리저널 사이언스 하면 지역과학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지역학이 좀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세종학에서 얘기하는 지역학하고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죠. 이건 사진이 있군요. 이게 하슨 교수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아이자드 교수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학 개념을 기원적으로 성립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럼 한국에서는 지역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은 우선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니까요, 일정한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리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상당히 간략하고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유사한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국제지역학이라는 것인데, 그냥 그것도 보통 줄여서 지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외국의 그 국가 단위의 그 지역 연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 지역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아프리카 지역학, 그 아메리카 지역학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주로 정치학자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지방 행정구역에 대한 그런 지역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로컬 스타디스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만은, 또 많은 학자들이 이게 지역학 대신에 지방학이 더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리티 스타디스라고, 그걸 그냥 로컬리티라는 용어로 그냥 쓰고 있어요. 로컬리티는 그냥 지역성, 그런 지방성 그런 건데, 이제 주로 문화권이나 경제권 등의 그 정체성으로 설정을 해서 그 소지역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리티를 문화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것을 연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제 주로 향토사 연구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향토사 연구학자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죠. 그래서 주로 전통 문화에 관련해서 그 어느 향토에서 발전이 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옛날 조선 시대에도 우리가 그 지방지를 많이 보죠. 시지나 또는 그 동국여지 승남 같은 것도 하나의 그 지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각 지방의 역사, 문화, 현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지나 군지를 발간하면서 이런 지방지가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사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학에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지방학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적절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만은 우선 제 느낌에는 이런 행정구역 단위의 관학 같은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감 문제죠. 그 연구하는 그 용어 자체는 그 개념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어감이 문제인 것 같고 지역학이라는 용어,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지역학이라는 용어는 우선 그 연구의 그 범위를 소지역에서 대지역까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라는 것이 지역학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유사 용어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비교를 했을 때 지역학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정립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제안을 썼습니다만은 우선 행정구역 또는 문화적 공통성을 기준으로 해서 한 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과거, 현재를 분석하고 그리고 아울러 미래 방향까지 제시하는 학문이 지역학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지역학의 발전을 쭉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단계가 이제 잠재 시기, 지역학이라는 것이 아직 표출이 안 됐을 때입니다만은 1980년대가 됩니다. 1980년대 주로 그때는 이제 국학이라든가 향토학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 사료 같은 거를 조사 축적을 하고 그리고 문화재를 지정하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를 축적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1990년대하고 200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역학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것을 이제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이 된 때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지역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기기관들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세계화 시대가 우리 한국에서 열리고 그래서 세방화라는 용어가 나왔죠.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결합을 한 세방화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세계화의 일환으로 이런 지역학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문사철, 문학이라든가 역사학, 철학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지역학 논의가 본격화됐고, 그리고 공동체 문화에 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 문화를 조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시지, 군지 이런 것을 발간을 하고 자료실을 확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지역의 이제 정착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그거에 이제 우리의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가 내세운 하나의 그 모토로서 문화 융성 정책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비판을 받고 그래도 문화 융성도 뭐 정치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그 정책에서 문화 기본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에 제정이 된 것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그 지역학 관련 조례를 설정을 하고 그걸 한 계기가 되고, 우리 세종시도 법적으로는 이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역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화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 산업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광이라든가 출판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전자 서비스 이것도 하게 되고, 그다음 향토 전자 대전 뭐 이런 사업도 이제 활발히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학을 배경으로 한 지역 개발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이런 것의 논의가 이제 확대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학 연구기관들을 쭉 살펴보면요, 여기 써 있는 거는 총 25개의 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고요. 우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9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센터, 연구소 뭐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래된 것이 이제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안동시에 설치된 국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안동학이라고 해서 그걸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대학교 소속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있었고요. 도시급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가 효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그 당시에는 다 도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소가 된 거고, 시급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가 시작입니다. 그때는 1993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4군데로서,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제주학회에서 하는 제주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뭐 제주학 연구소가 또 따로 설립이 되고 해서 상당히 제주학이라는 지역학이 상당히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동안에 한국 지역학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왔는가, 연구 방법론을 보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 연구를 하는 거는요, 비교 연구는 이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다 연구한 것을 그 지역성을 다른 지역의 지역성하고 비교해서 유사성이나 상이성 이런 걸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어떤 지역의 정체성이나 특수성을 파악하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보편성까지, 다른 지역과 유사한 점 이런 걸 보편성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지역 간의 이제 협력 체계도 구축을 하고, 또한 보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제적 연구입니다. 학제적 연구는 이제 여러 학문들이 같이 연구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적이나 인문사회적 요소 이런 것까지 다 뭉뚱그려 가지고 여러 학문들의 이론들을 동원을 해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종합학문이나 융합학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의 접근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 학제간 연구 방법이 제대로 도입이 안 되면은 결국 개별 학문들로 쪼개진 그런 결론으로 기결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제적 연구라기보다는 다학문적 연구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이론에 따라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은 건데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른 요소들과 서로 얽혀 있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인식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해야지 전체적인 지역 이해가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 이론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하부 체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하부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변화, 적응, 발전한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걸 밝혀서 어떤 지역이 가진 특수성이라든가 정체성을 밝혀내고 또한 동시에 보편성까지 밝혀내자 하는 게 이제 시스템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한국 지역학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보면요, 크게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각 지역의 명칭에 학이라는 것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학, 부산학, 안동학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고, 우리 세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의 지역학이다. 그걸 줄여서 세종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 초점을 보통 해당 지역에만 한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확대하는 그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리고 학제적으로 그동안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를 한다는 그런 것이 지역학의 공통점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학은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인가 보면은 우선 지역학을 하나의 그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방향, 지역에 어떻게 발전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 근거가 또 지역학에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성의 보고로 각 지역학, 지방에 있는 지역학을 모으면은 하나의 그 문화 다양성을 나타내는 보고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학을 완성시키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 이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을 시키는 그러한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학을 지역 브랜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상징이나 상품 이런 것을 개발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산업과 관광진흥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지역학의 과제, 뭐 결론이나 다름없습니다만은 우선 지역학의 제도를 잘 정비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연구기관들을 보면은 그러한 그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안정적인 존속 이유가 되니까 근거가 되고 하죠. 그리고 기본 계획도 잇따라서 수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대다수의 그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 관련해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요, 여기서 쓰이는 것 중에 총 8군데죠. 8군데는 관련된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규정보다는 조례가 형성이 되는 게 좋은데요. 서울만 해도 서울학 연구소 규정으로만 되어 있고 조례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요, 올해 1월 30일입니다. 2019년 1월 30일 날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올해 세종학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총 14명의 위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학 연구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그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로서는 이런 그 연구기관들이 아까 25군데, 대한민국에 25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인력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선 연구기관 설립도 중요하고 그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연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학술교류를 위한 그 사업을 또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규모로 지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나 포럼을 개최해서 타 지역의 지역학자들하고 교류를 확보하는 것이 학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그 참여와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학 강좌 그리고 탐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지역학을 이해하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학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의 발전에 연결을 시키고 관광 진행에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관련 그 주체들을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지역학 자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 기존에도 뭐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학 관련 그런 것이 있고요. 각 지역에도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역학 연구기관들이 기존에 있는 것처럼 대학교의 그 연구소라든가 지자체의 연구원의 지역학 센터라든가 그 기타 학회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활용을 하는 기관들은 이제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것만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서,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이 연구 성과를 또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과 관련된 그 공공 부분, 민간 부분 서로 자료 제공을 하고 연구 그리고 활용 이런 데서 역할 분담을 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세종학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요. 우리 세종학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우선 상설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1년 동안, 1년까지는 안 됐고 현재까지는 그 세종시청에서 이 세종학에 관한 연구나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위원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전담기관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앞으로 세종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방향 설정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장단기 사업 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